그러면 앞서 이제 제3당이 대표소냐 이렇게 현재까지 대표소로 보인다고 하는데 나중에 현재는 원칙과 상식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합쳐진 다음에는 이준석 신당과 개혁신당과 합쳐질 수가 있는데 합당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주도권 다툼 같은 거 들어가고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는 벽돌집을 짓자. 예. 그 자기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이낙연 대표는 총선도 불출마하고 다음 대선 보기가 생각보다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은 또 본인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대까지는 모르겠는데 합당을 해서 뭔가 하나의 울타리에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합당까지는 아직까지 섣부른 것 같고요. 각자의 당의 기치를 가지고 협동적인 형식으로 갈 공사니까요. 그러니까 연대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분이 말하자면 미래 권력으로서 대권 꿈꾸잖아요. 이준석도 얘기하지만 이낙연도 있고 거기에 유승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아직 유승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의 이 조짐상 여야 쪽으로 양당으로 움직일 거는 0%잖아요. 근데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정리되면 본인 와서 거기서 뭔가를 역할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따졌을 때 보면 이낙연, 이준석,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양양자가 있어요. 한국의 희망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의 어떤 모양새를 갖춘다는 그 세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좀 빅텐트 형식의 협동조합 형식으로 처음에는 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텐트다. 텐트예요. 벽돌집은 될 수가 없다. 벌써 양영재 의원 그 당의 사무총장이 오늘 탈당했어요. 대변인도. 그 뭐냐고. 난 당을 만들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직은 가칭인 줄 알았더니 아예 당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한국희망이요? 오래됐죠. 몰랐어요. 근데 탈당을 했다니 그건 뭐냐. 그렇다니까요. 이 텐트가 잘 찢어져요. 잘 찢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번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꼭 참을 거예요. 서로 다름을. 그리고 나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석수를 20, 30석이든 얻게 되는 그런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분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 금태섭 등등 해서 다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끝나고 나면 같이 갈지 찢어져서 갈지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지만 분명히 뭉쳤다가 지금 헤어지는 수순들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느냐 그 당에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호남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이낙연 신당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조차 어디에서 출마를 해도 지역구 당선되기가 저는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거든요. 노원으로 가도요? 더 안 되죠. 원래 험지인데. 거기다가 저희 당도 후보 낼 텐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비례대표를 순번을 어떻게 해서 한 10명 안팎 정도 당선되는 거 봤을 때 누가 들어가냐 그 싸움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의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만약 병립병으로 회귀한다면은 득표율이 20%가 되면 10석이 좀 넘게 되죠. 20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보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방심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지역구에 당선될 사람들이 없다. 근데 그 삼지대가 무서운 게요. 누구 하나를 안 되게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자는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자는 못 내도 그래도 누구 하나는 못 되게 할 수 있다. 여당을 못 되게 하거나 야당을 못 되게 그 어떤 그 선거판의 캐스팅 보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 기호 3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안 가면 3번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 9번, 10번, 12번 막 이렇게 되면 선거 본인들이 나와서 지금 명분 쌓고 민생을 돌본다, 가치와 신념을 내세우고 가겠다 하는데 그거 다 의미 없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3번을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 자체가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이 한번 3번으로 뭉친다면 합당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합당은 그렇죠? 저는 무조건 한다고 무조건 봐요. 한다고 보고 그런 전제가 높다고 보고 연대 형식의 합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3번을 받고 나서 저는 지역구에서 3번이라면 솔직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우리 여야가 생각하는 만큼 여의도의 어떤 시각보다는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여야 싫은 데는 아예 3번을 찍어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예 가능성이 20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이 그렇죠. 지역구에 이 있었어요. 녹색 바람을 일으켰듯이 호남을 위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용호남에서 조금씩 좀 이렇게 지역구를 주어갈 공산이 좀 있다. 조금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여야가 긴장을 하고 결국엔 이 삼지대를 축소를 시키려면요. 여야가 혁신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당하고 야당한테 한번 또 다시 한번 혁신하는 모습 속에 표를 주고 싶다는 국민의힘을 이끌어내면요. 삼지대가 들어올 데가 없는데 지금처럼 하면 삼지대가 약진하고 공산이 커서 좀 우려가 돼요. 그건 일반적인 분석이죠. 아니 지금 데이터를 현실이죠. 보세요. 2016년 분석. 그러니까 2016년도 데이터를 잘 보세요. 국민의당 돌풍이라는데 잘 봐요. 그 38석이었거든요. 예. 비례가 13석입니다. 그리고 25석이 지역구인데 그중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만 2석 됐어요. 김성식, 안철수. 그리고 나머지가 다 호남이에요. 다 호남이죠. 제가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지역구 당선자 나올 수도 있다. 이낙연 전 대표 비롯해서 이렇게 몇 분이 뭉치면 거기는 가능한데 지금 뭐 영호남 얘기, 영남에서는 가능성 저는 빵이라고 봅니다. 빵.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김성식 의원 그때 이제 선전을 한 건데 그때 3명 나왔으니까 된 거고 안철수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수도권에 나올 사람이 거기 있느냐. 그 신당에 뭐 다 합쳤다고 칩시다.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어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세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뭐 새정치 관련한 대선 후보급 뭐 이런 레벨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선 후보라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의원인데 지역군지 비례인지 잘 헷갈릴 때가 대선 주자인 거예요. 어딜 나가도 될 것 같은 사람. 알겠습니다. 삼당에서는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김정민 의원한테. 뭘 물어봤더라? 까먹었네. 뭐 물어봤는데 네. 글씨가 안 보여요? 난 잘 보이는데. 근데 보면은 같은데. 영남 얘기를 내가 잠깐 보태면 영남에서는 민주당 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도 그 국민의당의 전체를 봐봐서 그런 공산이 크다고 영남 없다는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영남 물갈이가 이 떨어진 분들이 영남에서는 맹주들이에요. 국민의힘의 맹주들이었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이나 우리?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나 울산을 지키잖아요 지금. 근데 만에 하나 공천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구체적 이름들을 말하면 또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중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없네.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만한 역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번 물갈이를 위해서 용산에 어떤 나온 인물들을 다 물갈이 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준석 당으로는 안 가더라도 무소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삼지대에서 하나 꽂아요. 그럼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워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제3당이 그러니까 당선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아니, 잘 나올 수 되냐 안 있다니까. 되냐를 떠나서 상대방 당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서로 이제 소선거 구제에서 줄일 수 있다. 지금 그렇죠. 그런 맥락이 예를 있는 들면 그 A 중진 의원이 용산에 있는 사람한테 밀려서 공천에서 나가리 말하자면 이제 밀려나요. 예, 나가리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고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둘이 표를 갈라먹죠. 여기에 이준석 삼지대에서 하나 꽂아요. 그러면 누가 이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 가능성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제가 김정민 의원에게 물어봤던 거는 저겁니다. 합당이냐 연대냐 이 방식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김정민 의원은 뭐 당의 공통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했던 얘기는 흩어지면 다 죽어. 합당이라는. 기호 3번 받아야 돼. 3번 받아야 예, 돼. 그렇게 일단 얘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배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 지금 그런 거 얘기도 안 해. 일단 그게 제 3당 입장임을 안 계시니까 제가 출연료 때문에 2명만 불렀어요. 조회수 많이 나와야 이제 돼. 이렇게 필요한 것만 들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많이 나와야 이게 네. 한 명 더 부를 수 있는 대신 얘기해야. 대신 얘기해야. 아주 경제적인 방송입니다. 공정하잖아요. 공정. 3당 입장도. 아주 효율적이야. 일단 여론조사상 15% 두 개 합치면 넘으니까. 맞아. 혹시 앵커님한테 삼지대에서 또 아유, 아니죠? 아니, 그분 말도 저는- 길어. 우리끼리 하는 게 나아. 네. 말이 너무 길어. 맞아. 아주 효율적인. 아주 효율적이야.